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국민들의 지지율, 이런 것들이 항상 관심을 끄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미래 권력이 누군가, 이것이 관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의 권력들은 이미 다 역사에 이제 각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야 뭐, 늘 들춰보면 되는 거고, 그 의미는 제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미래의 권력이 중요한 거고 현재에 살아있는 권력과 미래의 권력 이것이 우리 정치 판도를 움직이는 추동력 중에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한국갤럽이 이제 여론조사를 중앙일보하고 해서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이 지금 여기저기 많은 그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동훈 24%, 이재명 2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애청자들께서는 야 한동훈은 그렇다 치지만 이재명이 어떻게 아직도 22야? 이런 말씀 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 쪽에 시청자들께서는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 과거의 행적 이런 것들로 봐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불만이시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분들의 생각도 다 일리가 있지요. 그렇지만 또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차기 대권 주자로 계속 그렇게 응답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상당한 숫자가 있으신 거고 그분들이 지난 대선에도 그 윤석열 지금 대통령하고 박빙의 승부를 하도록 그렇게 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많은 말씀이지만 2023년 그 작년 12월 25일 성탄절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미 골든 크로스를 지났습니다.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2등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1등을 치고 올라가는 것. 그래서 마치 지지율이 이렇게 X자 모양, 바위 모양, 바위 이렇게 딱 펼쳤을 때 그 모양으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오고 이래서 가위 모양이 된다. 이제 그건데 그걸 골든 크로스라고 그러지요. 치고 올라가는 쪽은 골든 크로스고요. 치고 내려오는 급전직하로 빠져드는 사람은 이제 배드 크로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골든 크로스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거죠. 아무튼 한국갤럽 이렇게 우리 그 유력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걸로는 이제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갤럽을 단독으로 지표로 봤을 때 작년 9월부터 그 이재명 한동훈 두 사람이 탑 1, 2위를 계속 유지해 왔지만 처음에는 격차가 굉장히 벌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오므라들더니 이제 드디어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한동훈 이제 법무장관으로서의 그 스마트한 이 일들이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있지만 특히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는 과정 속에서 보여준 미래의 국가 지도자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박수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이 방송 공유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저나 뭐 어느 한쪽에 대해서 응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 뭐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또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뭐 무조건 한동훈이 하는 일은 다 옳은 거고 반대쪽이 하는 일은 다 뭐 거지 같고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 근거가 있고 과학적이고 통계적으로 그 입증이 될 수 있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뜻에서 본다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드디어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이제 골든 크로스를 지나고 있다는 것이 유력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새 벽두에 1월 1일자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있는 일이다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제가 의미를 사실은 지금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동훈이 이재명을 꺾고 드디어 1위로 치고 올라가고 이재명이 2위로 떨어져 내려간 이 골든 크로스를 지나가는 이것의 의미. 첫 번째,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그 사람이 시속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은 계속해서 상방향 꺾은 선 그래프를 그려 나갈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대표는 매우 여러 가지 사면 초과,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 그리고 당의 분열 이런 거에 직면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처음은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점점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이 격차는 이 추세는 벌어지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가령 국민의힘 쪽의 대권주자 한동훈,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 지금 이재명으로 돼 있는데 그 파트너가 바뀔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은 한동훈, 이재명, 한동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1심 유죄 판결이 나오고 법정에서 전격 구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혐의에 의해서 국회로 체포 동의안이 넘어가고 그 체포 동의안이 전격적으로 통과가 되고 이번에는 또 다른 영장 전담 판사가 체포 동의안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거의 놀라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마침내 와야 될 것이 이제 왔구나. 이렇게 만시지탄의 생각을 가시지. 이게 무슨 일이야. 청천벽력 같네. 이런 생각 안 하실 거라 이런 거죠. 그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 그쪽 분들도 아마 이재명한테 이제나 저제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이재명 대표가 철창 속에 갇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지금 전달드리는 게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주일에 3번, 4번 재판장에 들락거려야 되는 이재명 대표 어떻게 총선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급속도로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의 써있는 대권 잠룡주자로서의 지위를 급속하게 또는 어느 날 갑자기 상실해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세 번째로는 골든크로스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판이라고 하는 데는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느냐를 봐야 되는데 대권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 밑으로 모입니다. 총선이 됐든 지방선거가 됐든 또는 대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오는 시기가 됐든 이제 두고 보십시오. 항상 어느 쪽에 미래의 확실한 권력이 깃발을 들고 서 있는가 그 밑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까지 저 정도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재명과 상대를 할 수 있는 내부 경쟁자가 뚜렷하게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이제 3번째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거의 유일한 주자처럼 그렇게 있었는데 만약 이재명이 사라지게 되면 근데 여기는 또다시 백가쟁명의 새로운 경쟁들이 이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재명 말고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4세대 대권주자로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하면 국민의힘 쪽에는 한 10명쯤 있습니다.
뭐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뭐 유승민, 이준석, 뭐 기타 등등 쭉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쪽에는 거론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재명 혼자 그냥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재명이 어떤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정치판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 그러면 차기 그쪽의 깃발은 누가 들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든 크로스를 지나는 시점에 우리가 미래를 내다본다면 이쪽 한동훈은 내년 총선이 끝나도 계속 국민의힘을 지휘하는 사령탑 그 자리에 앉아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재명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한동훈의 맞상대라는 입장이 지금 한두 달 이내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낙연이 이런 상황으로는 총선 칠 수 없다. 그래서 가겠다고 하는 거고 원칙과 상식, 비명계, 4인방 거기도 마지막 얘기를 들어보고 아니면 나가겠다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많은 원심력이 이제 훨씬 더 빨리 돌아서 튕겨쳐 나가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이재명 말고 더불어민주당이 누가 있느냐 떠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재명이 지금 수준의 구심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오늘 새해 1월 1일 한국갤럽이 드디어 한동훈의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적합도가 이재명을 2%포인트 차이로 앞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오차 범위 이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색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차이는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